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1세 김미경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한 이야기예요. 바로 치매에 걸린 남편을 6년간 돌본 이야기인데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고 절망스러웠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편은 작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마지막까지 저에게 가르쳐준 것들이 있어요. 사랑이 무엇인지, 가족이 무엇인지,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드릴게요. 혹시 지금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계시거나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선 저희 부부 이야기부터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1979년에 결혼했어요. 그때 저는 26세, 남편은 29세였죠. 남편 이름은 정수였어요. 성격이 참 온화하고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아이 둘을 낳아 기르면서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남편은 회사원이었고 저는 주부로 살았죠.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가정이었지만 서로 사랑하고 아이들도 잘 커서 정말 만족스러운 삶이었어요. 남편은 정말 좋은 아버지였어요. 아이들한테도 자상하고 저한테도 늘 다정했죠. 퇴직하고 나서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함께하고. 그런데 2018년경부터 남편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건망증인가 싶었어요. 나이 들면 누구나 그렇잖아요. 열쇠를 어디 뒀는지 못 찾는다든지 약속 시간을 깜빡한다든지. 그런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거나 방금 전에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한 번은 동네에서 길을 잃어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적도 있었어요. 그때서야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죠. 2019년 봄에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CT도 찍고 인지 검사도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드디어 결과가 나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치매 초기 단계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치매라니. 우리 남편이? 그때까지만 해도 치매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게 없었어요. 그냥 막연하게 기억을 잃는 병이구나 정도.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데도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책도 사서 읽어봤어요. 그럴수록 더 절망스러웠어요. 치매는 점점 나빠지는 병이고 완치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남편은 처음에는 자신이 치매라는 걸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나는 괜찮다. 단순한 건망증일 뿐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화를 내기도 했어요. 그런 남편을 보면 더 마음이 아팠어요. 2019년 여름부터 본격적인 돌봄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치매 환자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보고 치매 가족 모임에도 참석했어요. 거기서 만난 다른 가족분들한테 많이 배웠어요. 가장 중요한 건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화를 내거나 억지로 시키려고 하면 안 되고 최대한 편안하게 해드려야 한다고. 그래서 남편이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해도 화내지 않고 받아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말이 쉽지 실제로는 정말 어려웠어요. 같은 질문을 하루에 10번씩 하실 때도 있고 밤에 갑자기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실 때도 있고 한 번은 저를 알아보지 못해서 누구세요라고 물어보신 적도 있었어요. 그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42년을 함께 산 아내를 알아보지 못하다니. 그날 밤 혼자 많이 울었어요. 2020년에는 코로나까지 겹쳐서 더 힘들었어요. 병원 가기도 어려워지고 외부 도움을 받기도 어려워졌거든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남편 증상도 더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정말 24시간 돌봄이 시작됐어요. 밤에도 마음 놓고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일어나서 뭔가 할까봐. 실제로 새벽에 일어나서 옷을 입고 회사에 가려고 하신 적도 있어요. 이미 퇴직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말이죠. 그런 남편을 다시 침대로 모시고 달래드리고 정말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어요.
2021년에는 남편이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돈을 숨겼다고 하거나 다른 남자가 있다고 하거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정말 진지하게 의심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서운했어요. 평생을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것도 치매 증상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참았어요. 남편 잘못이 아니라 병 때문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렇다고 쉽게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었지만요. 2022년에는 남편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밥도 혼자 못 드시고 화장실도 도움이 필요하고 옷 입는 것도 도와드려야 했어요. 그때부터 정말 아기를 돌보는 것처럼 모든 걸 해드려야 했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많이 부끄러워하셨어요. 평생 가장으로 살아온 분이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하니까요. 저도 남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서 더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남편이 저를 완전히 의존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잠깐만 보이지 않아도 불안해하시고 계속 찾으시고 화장실에 갈 때도 따라오려고 하시고 처음에는 답답했는데 나중에는 그런 남편이 귀여워 보이기도 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는 것처럼. 2023년에는 남편이 말을 거의 하지 않게 됐어요. 가끔 한두 마디 하실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조용히 계셨어요. 대신 표정이나 몸짓으로 의사표현을 하셨어요. 제가 다가가면 웃으시고 손을 잡아주면 좋아하시고 말은 안 하셔도 서로 마음은 통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쯤부터 제가 남편한테 어렸을 때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결혼했을 때,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면 남편이 가끔 고개를 끄덕이시거나 미소를 지으셨어요. 기억하시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반응을 보이실 때마다 기뻤어요. 그해 여름에는 남편을 휠체어에 태우고 산책을 자주 했어요. 집 앞 공원에서 바람을 쐬고 꽃구경도 하고 남편이 꽃을 좋아하셨거든요. 장미꽃을 보여드리면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아직 남편 마음 깊은 곳에는 예전 기억들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2023년 가을부터는 남편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밥도 잘 안 드시고 잠도 많이 주무시고 병원에서는 마지막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정말 하루하루가 소중했어요. 남편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거든요. 매일매일 남편한테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고맙다고 미안하다고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남편도 말은 안 하셨지만 제 손을 꼭 잡아주시곤 했어요. 2024년 2월 남편이 폐렴에 걸려서 입원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위험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 며칠 동안 간병하면서 남편 곁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제 이름을 불렀어요. 미경아. 몇 년 만에 처음 듣는 제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남편이 저한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며칠 후인 2월 15일 남편이 조용히 세상을 떠났어요. 제 손을 잡고 있다가 그냥 잠든 것처럼 정말 평화로운 모습이었어요. 남편을 떠나보낸 후 몇 달 동안은 정말 허전했어요. 6년 동안 24시간 남편을 돌보다가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시간도 안 가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깨달은 게 있어요. 그 6년이 정말 힘들었지만 동시에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것. 남편을 돌보면서 제가 정말 많이 성장했어요. 인내심도 생겼고 남을 돌보는 마음도 커졌고 무엇보다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로 알게 됐어요. 건강할 때의 사랑은 쉬운 사랑이었어요. 서로 도움이 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즐겁게 지내는 것. 하지만 남편이 치매에 걸린 후의 사랑은 달랐어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상대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남편이 저를 알아보지 못할 때 정말 서운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어요. 사랑은 상대가 나를 기억하는지와는 상관없다는 것. 내가 상대를 사랑하고 돌보는 마음, 그게 진짜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을 돌보면서 가족의 소중함도 다시 느꼈어요. 아이들이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주말마다 와서 아빠를 돌봐주고 제가 잠시 쉴 수 있게 해줬어요. 처음에는 아이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
우리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어하는구나 싶어서. 하지만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아빠를 돌보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이 배운다고. 진짜 부부가 뭔지, 가족이 뭔지 알게 됐다고. 그 말을 듣고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됐구나 싶어서. 지금도 가끔 치매 환자 가족 모임에 나가요. 새로 치매 진단을 받은 가족분들한테 제 경험을 나누어 드리기 위해서. 처음에는 모든 분들이 절망하세요. 저도 그랬거든요. 세상이 끝난 것 같고 앞이 캄캄하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려요. 힘들겠지만 그 시간도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다고. 환자분을 돌보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물론 쉽지 않아요. 정말 힘든 시간들이에요.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걸 배울 수 있어요. 사랑이 무엇인지, 가족이 무엇인지,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치매에 대한 편견도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치매는 무서운 병이 아니에요. 그냥 뇌에 생기는 병 중 하나예요. 치매 환자분들도 감정은 그대로 있어요.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고 돌봄을 받고 있다는 걸 알아요. 다만 표현을 잘 못할 뿐이죠. 그래서 가족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돌봐드리는 게 중요해요. 저는 지금도 남편을 생각하면 그립기도 하지만 동시에 감사해요. 마지막 6년 동안 남편을 제대로 돌볼 수 있었던 것. 남편이 제 사랑을 느끼면서 세상을 떠날 수 있었던 것. 그게 정말 다행이고 감사해요. 요즘은 새로운 일들도 시작했어요. 치매 가족 돌봄 경험을 나누는 강의도 하고 봉사활동도 해요. 남편을 돌보면서 배운 것들을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게 남편에 대한 마지막 사랑인 것 같아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힘드시겠지만 그 시간이 헛되지 않을 거라고. 환자분을 돌보는 것도 사랑의 한 방법이라고. 그리고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족들에게도 전문기관에도 지역사회에도.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어요. 또 자신의 건강도 챙기세요. 돌보는 사람이 쓰러지면 돌봄받는 사람도 힘들어져요. 적당한 휴식도 취하고 스트레스도 풀고. 그래야 오래 돌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치매라는 병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론 쉬운 병은 아니에요. 하지만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는 병이에요. 환자분들도 끝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걸 잊지 마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돌봐주세요. 제 남편도 마지막까지 제게 사랑을 주었어요. 말로는 표현 못했지만 눈빛으로 손길로 미소로. 그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큰 사랑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지 마세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주 작지만 소중한 순간들이.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요.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끝까지. 그게 진짜 사랑이니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